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제 S&P 500 5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장 초반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왜 나쁘지 않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에 성공을 했죠. 그러는 바람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왜 내려갔을까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 중에 있죠. 왜 추락하고 있냐면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인플레이션 억제, 가격 안정, 완전 고용 실현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먼저 인플레이션 억제를 얘기해줬다는 것 자체가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도 보자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의 수단은 뭘까요? 테이퍼의 속도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브레이드너드 이사도 일단 다른 기사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브레이드너드 이사도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랑 똑같죠. 물가를 잡기 위해 속도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줬죠. 그리고 브레이드너드 이사는 금융규제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브레이드너드 이사는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강력한 금융규제론자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행이 지금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은행한테 자기 자본을 쌓으라는 거죠. 이런 말은 대출도 쪼이고 배당도 쪼인다라는 거죠. 그럼 유동성이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죠.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의 수단을 사용한다고 했고, 그리고 브레이드너드 이사도 비둘기파인 줄 알았더니만 금융규제론자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긴축 시그널 아니야? 하면서 쭉 올라갔죠. 강달러죠. 달러 인덱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5분 차트로. 그러면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금 가격은 강달러가 되면 내려가겠죠. 예를 들자면 1온스에 20달러라고 해보세요. 그럼 약달러가 되면 지금 금 가격은 튀겠죠. 30달러로. 근데 강달러가 되면 오히려 금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런 연유로 금이 내려가는 거고요. 또 2년물도 볼게요. 보면 금리가 툭 올라갔다가 지금은 내려왔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중이죠. 그 말 뜻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 스탠스를 볼 수 있죠. 10년물도 덩달아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1차트로 보자면 10년물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내년 초까지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을 간단하게만 또 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원화는 지금 약세를 띠고 있죠. 그리고 엔화도 보면 지금 엔화도 약세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도 볼게요. 지금 유로도 보면 유로도 약세를 띠고 있죠. 그쵸? 근데 위안 혼자만 강위안을 띠고 있죠. 제가 이 문제는 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강위안이라는 소리는 수출한테 안 좋겠죠. 그 대신 뭐가 좋죠? 수입하는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 성장이랑 그 다음에 수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수 성장 하려면 금리 인하해야 돼요.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 총량이 더 커지겠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채 총량이 더 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출은 부채가 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약세를 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유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유가도 보면 지금 불안합니다. 유가도. 왜 그러냐면 5분 차트로 보자면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죠. 네. 왜 이게 불안하냐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에다가 비축류 방출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방출하고 있죠. 비축류를.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갔잖아요. 지금 5분 차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갔어요. 요 며칠 사이에. 예, 근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네, 미국 주도하에 비축류를 지금 방출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다음 달 2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이날 증산 계획도 재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가가 지금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을 보고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가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심각하죠. 특히 지금 터키가 심각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터키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지금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환율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물가 상승이죠.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리라화가 약세란 소리잖아요. 이 약세의 다른 말은 바로 물가 상승이고, 그러면 환차손이 심하다 보면 터키의 주식, 채권,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해버리면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채권을 매도한다는 소리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리스크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을 보고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브레인러드 의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길게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일 가격이 이거는 지금 오일이고요. 이거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에요.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 수치죠. 이때도 인플레 수치가 2%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아니야? 왜냐면 유가도 100달러가 넘었잖아요. 유가가 100달러가 넘은 이유는 이때 세일 기업이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증산을 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사우디라든지 지금 러시아라든지 미친듯이 증산했죠. 그러면 공급은 많잖아요. 근데 수요가 당연히 그거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가는 바닥으로 찍었고요. 예.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를 보시면 이 상황을 보시면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도 인플레 수치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15년부터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테이퍼링이 끝났잖아요. 10월달에 10월달에 테이퍼링이 끝났으니까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기대 인플레를 눌려버리니까 이 인플레 수치는 쭉 내려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인플레 수치가 높다라고 해도 조만간 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인플레 수치가 내려오면서 경기가 정상화 된다면 2차 보복 소비가 올 거고, 그러면 경기 민감주로 돈이 몰리겠죠. 예. 그래서 그때는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성장하는 그런 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